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곳에서 위로도 얻고 웃음도 얻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도 재미나게 전달해지길 바라며 글을 써볼게요. 대학교 CC부터 시작해 회사 생활을 할 때까지 만나던 남자친구와는 자연스레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약속했어요.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오래 만났어도 정수씨 어머님 뵙는 건 처음이잖아. 우리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좋아하셔. 너무 걱정 마.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의 결혼 결심은 설레기도 하였지만 걱정도 많았어요. 아버지가 없는 남편이었기에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자랑이었는지 연애를 하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앞두고 걱정이 됐기는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바로 곧이었어요. 내가 얘 아빠 없이 아들 하나 있는 거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하필이면 아빠 사랑 모르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 서로 잘 의지하며 살아야죠. 아빠 없이 자란 것이 안타까워 좋은 장인 만나길 바랬는데 물 건너 갔네. 결혼하면 그래도 우리 아들 밥은 꼬박꼬박 챙겨줘라. 내가 한 끼도 안 굶기고 키운 아들이야. 네, 그럴게요. 근데 같이 맞벌이를 그게 쉽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자 남자가 왜 구분되어 있니? 네가 할 일은 서방보필 잘하고 아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많이 배운 여자보다 그저 우리 아들 뒤에서 든든하게 내조해줄 수 있는 여자를 바란 건데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학벌 좋고 능력 좋으면 뭘 하겠어? 우리 아들 무시나 안 할까 걱정이지. 내가 아주 귀하게 키운 아들이니까 행여나 무시하거나 그럴 생각 말아라. 처음 뵙는 어머님이었지만 제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이시더라고요.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설아가 절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그리고 저도 아빠 없이 자랐는데 왜 설아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아빠 없이 자랐으니까 배우자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여자를 데려오길 바란 거지. 넌 그렇게도 엄마 마음을 모르겠어? 저도 아빠 없이 자랐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엄마가 사랑 많이 주면서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행여나 결핍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야 두고 보면 날 일이지. 너희 나이도 꽤 있으니 어쨌든 식은 빨리 올려야겠다. 상견례 당장 잡아. 엄마, 설아 마음에 든다는 소리를 상견례 잡으라는 소리로 하시네. 하여튼 츤데레 우리 엄마라니까. 하여튼 아들놈 키우면 다 남 좋은 일 하는 거라니까. 너 그렇게 팔불출 떨면 네 마누라 힘들게 하는 거야. 제가 잘할게요. 그런 걱정이랑 심려는 넣어두세요. 정수씨랑 오래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잘 파악했고 어머님에 대해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정수씨 이렇게 홀로 키워오신 거 제가 옆에서 정수씨랑 같이 보답할게요. 결혼을 허락받으면서 시어머니 될 자리가 영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오래 연애한 만큼 남자친구에게 쉽사리 이별 통보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예비 시모와 반대로 저희 엄마는 기분이 참 좋아 보이셨어요. 늘 제가 잘 살길 바라셨고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 안락한 가정을 꾸미며 살기를 소망하셨던 엄마였기 때문이죠. 남자친구가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인 건 분명했기에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엄마는 그렇게도 좋아? 그럼 당연하지. 그래도 이렇게 잘 자란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대견하고 얼마나 좋니? 그리고 정수 보면 얼마나 반듯해. 엄마는 정수도 참 마음에 들어. 정수네 어머니도 참 좋아하시지? 너도 요즘 애들 같지 않으니까 아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돈 잘 벌지 똑똑하지 예쁘지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잖아. 엄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당연히 딸이니까. 어머? 뭘 엄마만 그렇게 생각해. 눈이 있으면 우리 딸 잘난 거야 다 알지? 차마 엄마에게 예비 시모가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상견례장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엄마가 마주하게 되었어요. 처음 어머, 너 난숙이 아니니? 참, 네가 설아 엄마였어? 아니, 우리 몇 년 만이야.
내가 이리저리 바빠서 동창회도 못 갔었는데 이렇게 다 만나네. 네가 정수 엄마였어? 참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어떻게 네가 설아 엄마일 수가 있냐? 어쩐지 딱 봤을 때부터 설아가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더니. 너 지금 내 딸이 거슬린다고 했어? 넌 왜 그렇게 나를 예전부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니? 몰라서 물어? 됐다. 네 딸이면 안 봐도 훤하지.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그래, 나야말로 곱게 키운 내 딸. 네가 어떻게 대할지 안 봐도 훤하다. 여전하구나. 잘난 척하는 네가 키운 딸이니 오죽 잘난 척하겠어. 됐어. 우리 아들한테 절대 네 딸 같은 애 붙여줄 수 없지.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넌 어쩜 어릴 때랑 지금이랑 똑같니? 사견례장에 도착하자마자 저희의 결혼 이야기는 진전 없이 파토가 나버렸어요. 알고 보니 저희 엄마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오랜 동창 사이였고 하필 사이가 썩 좋지 못한 동창 사이였거든요. 저 설아 포기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그리 잘난 집안이라고 결혼을 하니 많이 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해요. 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엄마 말을 거스르겠다는 거야. 세고 센 게 여자인데 걔한테 왜 목을 매? 전 설아 없으면 안 된다고요. 엄마는 제 결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아유, 이 모질이야. 결혼하면 다 똑같아. 그리고 너 여자가 어느 정도 너보다 좀 뒤처져야 남자 말에 순응하고 사는 거야. 걔 봐라. 똑 부러지게 생겨가지고 널 가르치게 생겼는데 내가 좋아하겠어? 그리고 걔네 엄마 아주 여우 같은 사람이야. 난 허락 못해. 설아가 왜 절 가르쳐요. 연애하면서 제가 설아한테 도움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리고 똑똑한 여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발 반대하 마세요. 똑똑한 거 다 필요 없다니까. 그냥 너 비위 잘 맞춰주고 시댁에 잘하는 여자가 최고라고. 어쩜 애가 그런 걸 몰라? 예전이랑 지금이 같아요. 엄마 때는 그런 여자가 최고였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고요. 전 설아랑 꼭 결혼할 거예요. 살아보면 그 여자가 다 그 여자야. 엄마 말 들어. 엄마 말 들으면 나쁠 거 하나 없어. 설아네 어머니랑 엄마랑 뭐 원수지간은 아니잖아요. 동창이면 오히려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왜 그래요? 됐어, 말을 말아라. 걔는 안 돼. 오히려 더 명확해졌어. 어쩐지 처음부터 싫었는데 그 여시 같은 거 딸일 줄이야.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자 저희 엄마 또한 허락을 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정수 좋은 애인 거 알잖아요. 그 엄마 안 닮았을까봐? 너 다른 집으로 가면 더 대접받고 갈 텐데 왜 이런 취급받으면서 네가 결혼을 하려고 해? 엄마가 모자라서 네 아빠랑 이혼하고 사는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네가 뭐가 못나서 그런 취급을 받냐고. 내가 걔 몰라서 그래? 난숙이 걔는 어려서부터 아주 영악하고 사람을 얼마나 피말리게 하는 줄 알아? 동창 애들도 걔라면 절레절레 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겠다는 거니? 엄마, 나 괜찮아. 그리고 내가 정수랑 살지 어머님이랑 사는 거 아니잖아. 그렇다고 시어머니 아예 안 보면서 살 것도 아니잖아. 네 아빠랑 나 봐라. 좋아서 결혼해도 나중에 못 산다고 하는 거야. 너도 그 꼴나게 할 수 없어. 엄마랑 아빠랑 같아? 아빠가 못 살겠다고 우리 다 버리고 떠난 걸 왜 여기다 갖다 붙여?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같이 못 살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너희 사랑도 지금은 없으면 힘들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잊혀진다는 소리야.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었고 아빠는 하는 사업마다 족족 말아먹었어요. 제 학창시절 대부분은 미납 통지서와 매일 엄마 아빠의 싸움뿐인 날들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저희를 버리고 떠난 건 아빠였어요. 저희가 버겁다는 이유에서 아빠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나셨고 혼자 신문 배달이니 일용직을 하며 사셨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저희를 버리고 떠났다는 게 너무 서글펐지만 슬플 틈도 없이 아빠가 남긴 빚이며 저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던 엄마가 안쓰러워 기쁨이 되고자 공부를 열심히 했었죠. 나 엄마 아빠 때문이라도 좋은 가정 빨리 꾸리고 싶었어. 그러니까 엄마라도 허락해줘요. 딸이 가시밭길 간다고 하는데 말리지 않을 수 있어? 엄마 말 들어. 엄마, 나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어?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댁에는 곧 죽어도 시집 보낼 수 없다는 엄마였어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듯이 결국 엄마는 제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고마워 엄마. 나 진짜 잘 살게.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 줄 알지? 그러니까 대접받고 살아. 엄마는 그거 하나면 돼. 응 엄마 그럴 거야. 그리고 정수가 나 그렇게 안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은 넣어둬. 결국 두 어머니께 허락을 받고서야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도 처음엔 많이 반대했지만 그래도 딸이 시집을 가서인지 저희 어머니께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난수가, 아니 사돈, 이거 좋은 인삼인데 좀 드세요. 제가 드리려고 사온 거예요. 인삼 같은 소리. 아 됐고 그거 거기다 두고 가요. 그리고 우리끼리 있는데 뭘 그렇게 격을 차리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너도 참 딸 가진 팔자라 그런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한테 고개 숙여야 하는 게 싫지. 그래도 어쩌겠니? 네 딸은 이미 내 며느리인걸. 난수가, 우리 지난 일은 잊자. 사실 네가 날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인연 아니겠어? 내가 혹시 그동안 서운하게 한 일 있걸랑 다 잊고 자식 나눠 가진 사이니까 잘 지내보자. 그거야 네 딸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뭐 제대로 가르친 게 있긴 한 거야? 근데 너 이혼은 왜 했니? 네 딸이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 걱정이다.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남편 알기를 하늘같이 알아야 할 텐데. 나 이혼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우리 설아 정말 잘 키웠어.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나한테는 정말 귀한 딸이야. 그러니까 잘 부탁해. 그거야 지 하기 나름이지. 하여튼 알겠다. 뭐 네 팔자도 참 안타깝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딸이 엄마 팔자 담는다고 해서 내가 아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우리 집에 이혼은 없다. 그러니까 네 딸 교육 잘 시켜.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뭐 툭 하면 안 산다 하게 하지 말고. 난수가,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너 말 좀 막 하지 마라. 그래도 네 아들이랑 이제 결혼도 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뭐 어떠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됐고 내 아들 불편하니까 친정엄마랍시고 애들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지 마. 알겠니? 그래 알겠어. 행여나 저에게 불똥이 튈까 늘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죄인이었어요. 엄마의 측근 아주머니들이 얘기해 주기로는 시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셈이 많았고 늘 엄마에게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학생들은 죄다 저희 엄마를 좋아했다고 했거든요. 하필 난숙이가 네 시어머니 자리가 될 게 뭐니? 걔 보통이 아닌데.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워놨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그리고 네 엄마가 예쁘고 똑똑해서 난숙이가 질투했던 거니까 그냥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 제 결혼식에 와서 얘기하는 엄마의 측근들이었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마와 시어머니가 사돈이 됐다는 일은 엄마의 동창들에게는 아주 큰 이슈거리였다고 했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너무 잘해주었기에 참을 수 있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저희 엄마가 깨농사 지어서 보내신 거예요. 걔 시골로 갔다고 하던데 농사도 지어? 하여튼 니네 엄마 팔자도 참 안타깝다. 니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은 모르겠지만 어쩌다 이혼녀에 혼자 저렇게 아둥바둥 사는 신세가 됐니? 엄마 정말 책임감을 다 가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에 대해 안 좋게 그만 말씀하셨으면 해요. 아니, 내가 없는 사실을 얘기해? 너도 네 엄마 닮아서 그렇게 꼬치꼬치 따질래? 내가 이래서 널 애초에 반대했던 거야. 네 엄마 봐라. 무슨 말만 하면 바로 잡으려고 들고 또박또박 따지기나 하잖니? 근데 그렇게 똑똑한 척해도 지금 사는 거 봐봐. 나야 사별해서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잘난 애가 왜 이혼을 하고 그렇게 농사일하면서 힘들게 살아? 어머님이 아버님을 어쩔 수 없이 잃으셨듯이 저희 엄마도 실증이 나거나 마음이 변하셔서 이혼하신 건 아니에요. 나름 사정이 있고 힘든 결정이었으니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내가 고작 친정 얘기 조금 했다고 이래? 매번 저 볼 때마다 엄마에 대해 얘기하시니 드리는 말씀이죠. 이래서 내가 너 싫다고 한 거야. 그 잘난 척하는 네 엄마 핏줄 어디 안 가지. 아주 지네만 잘랐어. 됐다.
깨고 나발이고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 어머님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팔이 안으로 굽는지 그래도 어머님 편을 자주 들긴 하더라고요. 오늘 엄마랑 또 한바탕 했다며. 그냥 엄마 비위 좀 맞춰주면 안 돼? 나 일하는데 매일같이 전화와서 네 욕을 내가 들어야겠어?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왜 도대체 나만 보면 우리 엄마 욕을 하는지. 매번 꼬투리 잡을 게 없어서 엄마가 잘난 척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밖에 안 하시면서 욕하시는데 나보고 매번 참으라는 거야? 엄마 불쌍하게 사셨어. 지금 며느리 얻어서 대접 좀 받아보시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 참아주냐? 우리 엄마도 아빠랑 이혼하고 힘들게 살았어. 왜 자기 엄마만 불쌍한데? 애초에 이러려고 나랑 결혼하자고 했니? 행실 똑바로 해. 친정과 시댁 사이가 좋지 않으니 매번 이렇게 남편과 부딪히게 되는 일도 많았죠. 심적으로 매우 지쳐갈 때쯤 친정엄마의 동창회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마주하는 자리여서 그런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상하게 시어머니는 동창회를 다녀온 뒤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님, 요새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 티나니? 뭐 그럴 일이 있어. 나도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내가 천천히 얘기해 주마. 아, 맞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내가 약속이 좀 있으니까 정수랑 밥 먹기로 한 건 나중에 하자. 어머니 드시고 싶은 고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날 드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환장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이번 주엔 친정 좀 가서 네 엄마도 챙겨주고 그래. 어머님한테 저희 엄마 챙겨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좋네요. 지난번 동창회 다녀온 뒤로 마음이 많이 풀려 보이세요. 그래? 뭐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누굴 미워하고 좋아하는 게 무슨 소용이니? 내가 다 이해하기로 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뭐 네 엄마가 얄밉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쩌겠어. 이제 자식을 나눠 가진 사이고 또 너랑 정수나 이렇게나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해해야지.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네 엄마가 꼭 잘못한 일도 아니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엄마도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정말 반가운 말씀이에요. 그래? 알겠다. 내가 네 엄마한테 마음도 많이 열고 그동안 너한테도 못되게 군 거 사과할게.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어요. 늘 저를 못마땅해 하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마음이 넓어질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삶의 활력을 찾은 듯이 바빠지기도 하셨어요. 엄마, 주말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나 동창회에서 모임하잖아. 주말마다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엄마도 바쁘거든? 그러니까 주말에 꼭 우리 집 들릴 필요 없어. 엄마가 웬일이야? 주말에는 무조건 본가에 오라고 하셨으면서.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넌 내가 쓰는 카드값이나 내면 돼. 이번 달 카드값 얼마 쓰셨는데요? 한 200쯤 될 거다. 엄마, 한 달도 안 돼서 200을 쓰시는 게 말이 돼요? 자기야, 소리 낮춰. 어머님이 뭐 쓰실 일이 있으셨겠지. 오랜만에 설아가 말을 잘하는구나. 내가 뭐 그 돈 쓸 주제도 안 되니? 옷도 사 입고 친구들 만나 커피 한잔 하다 보면 그 정도 돈을 쓸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래도 제 월급의 반을 쓰시면 저도 힘들죠. 아무리 저희가 지금 애도 없고 하지만요. 갑작스레 소비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변하면 곤란해요. 변한 시어머니를 감당해내기란 남편은 버거워했지만 늘 활력이 없으시던 어머님이셨기에 그래도 전 이렇게 변한 모습이 좋긴 하더라고요. 자기야, 왜 그래? 어머님 보기 좋구만. 그래도 이런 식은 부담스러워요. 아우, 더러워서 진짜. 너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는 하지 마라. 그 돈 내가 너한테 매달 줄 수도 있어. 엄마, 요새 뭐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알 거 없어. 나중 되면 다 알 거니까. 그렇게 몰아붙이지 좀 말아라. 어머님 혼자 부자 되시는 거 아니죠? 그러게, 어디 아니? 내가 아주 돈 많은 영감 하나 물어서 너희 삶도 펴지게 할 줄. 그러니까 나 돈 쓰는 거 다 투자라고 생각해. 어머님, 요새 만나시는 분 계세요? 엄마, 진짜 쓸데없는 행동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알 거 없다. 나중 되면 다 알 일이야. 그리고 엄마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엄마 걱정은 하지도 말고 그냥 너희는 너희 할 거 해. 알겠어요.
그냥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해줘. 남자친구라도 생기신 모양인지 어머님은 들떠 보이셨어요. 저 역시 혼자 계신 저희 엄마가 늦게라도 좋은 짝을 만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지라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만나신다면 적극 응원을 해드릴 생각이었죠. 그러나 어머님의 씀씀이도 커지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늘어갈 때쯤 남편 또한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그리고 한동안 주말마다 그렇게 어디를 다니시던 어머님은 뭔가 생각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혹시 남자친구가 생기셨다가 헤어졌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머님은 확 돌변하셨어요.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 어머님은 다시금 저희 부부에게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 화살은 온전히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한동안 와보지 않았으면 당연히 와봐야지. 넌 내가 연락을 해야 오니? 어머님이 주말에는 이제는 당분간 오지 말라고 하셔서요. 죄송해요. 말을 해야 돼. 넌 똑똑하다는 애가 어쩜 이리 눈치가 없어. 내가 아들 너한테 주고 이렇게 푸대접 받아야 해?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기분도 안 좋아 보이시고. 됐어. 네가 말하면 알기나 해. 오늘 저녁까지 이불도 빨아놓고 해라. 내가 50견 때문에 팔을 못 올리잖니. 네, 그럴게요. 근데 뭐 네 엄마 동창회 갔다 온 뒤로 무슨 얘기 없니? 네, 없어요. 그냥 재미나게 놀고 오셨대요. 오랜만에 동창분들 만나서 너무 좋았다고 하시네요. 그날 동창회 가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가 말하면 알긴 해. 네 엄마도 별일 없다는 거지? 하긴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네 엄마가 뭐 옛날에 네 엄마겠니? 이젠 폭삭 늙어서는. 아, 됐다. 이제 나 주말마다 나갈 일이 없으니까 주말마다 와서 얼굴 도장 찍어. 내가 그래도 내 아들 얼굴은 보고 살아야지 않겠어? 변덕이 죽글듯 끓는 어머님이셨어요. 한동안 콧노래를 부르시고 세상 신이 나는 것처럼 지내시다가 다시금 예전의 냉랭한 어머님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 중에 한술 더 뜨시기도 하셨어요. 너 우리 정수 밥은 잘 챙겨주는 거냐? 그럼요. 국 하나만 있어도 정수씨가 잘 먹잖아요. 기본으로 7첩 반상은 차려야지. 꼴랑 국 하나만 해서 애 밥 먹이는 거야? 저도 매일 야근에 회사에 일이 많아서 그렇게 차려주기가 쉽지 않네요. 또 정수씨도 많이 못 먹는다고 많이 차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너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지. 너 그 말을 굳이 곧대로 믿어? 참나, 안 되겠다. 너 이번에 내 환갑 어떻게 할 거야? 정수씨랑 상의해 볼게요. 상의는 무슨? 내가 며느리가 둘도 셋도 아니고 딱 너 하나 있는 건데 환갑상 한번 제대로 받아봐야 하지 않겠니? 생신상이요? 그냥 생신상이 아니잖아. 내 환갑인데. 어머님 드시고 싶은 음식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차려볼게요. 됐어. 뭘 최선을 다하니? 네 엄마가 너 그렇게 아깝고 귀하게 여겨서 뭐 하나 가르쳤겠어? 지난번에 네가 끓인 된장국도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더만. 네가 음식을 못하니까 네 친정엄마가 대신해야지. 안 그러니? 저희 엄마 보고 어머님 환갑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딸이 못하면 엄마가 해야지. 그리고 네 엄마 요리 솜씨가 좀 좋니? 너무 기가 차서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해요. 평생 힘들게 일만 하셨는데 이제 시집 보낸 딸내미 어머니 생신상까지 차리게 할 순 없죠.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 시애미 말이 우스워서 그렇지? 내가 네 말에 씨알이라도 먹혔으면 이렇게 돼야겠어? 네가 못하겠으면 네 엄마 보고 내가 직접 전화할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고 제가 안 된다는 걸 무시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넣었어요. 네 딸이 네가 음식하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보더라? 근데 어쩌겠어. 곧 죽어도 난 네 딸한테 환갑상 받아야겠고 그게 싫으면 네가 해야지. 그래, 알겠어. 뭐 내가 네 생일상 하나 못 차려주겠니? 알겠으니까 내 딸 그만 들볶고 내가 해줄게. 역시 네 딸이랑 얘기하는 것보다 너한테 얘기하는 게 더 수월하겠다 싶었다. 그래, 기대할게. 어려서부터 네 요리 솜씨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잖니. 날 부려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음식 솜씨 때문이라고 생각할게. 내가 친구 환갑상 한번 못 차려주겠니? 너무 걱정 마.
참나 비위도 좋다. 그래, 얼마나 잘 차리는지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할 거야. 결국 엄마는 시어머니의 환갑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했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 엄마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었죠. 엄마가 식모야? 못한다고 하면 되지. 그걸 왜 한다고 해. 누가 하면 어때? 그리고 걔 성격에 어떻게든 너 부려먹을 기세던데. 내가 손도 빠르고 요리도 잘하니까 내가 하면 되지. 덕분에 너희 얼굴도 보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 너보다 내가 네 시엄마는 잘 알아. 걔 한번 수틀리면 얼마나 사람 질리게 하는 줄 아니? 그냥 한번 좋게 해주면 그만이야. 내가 무슨 재벌 그룹에 시집 왔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벌벌 기어야 돼? 난 엄마가 나 때문에 어머님 눈치 보는 거 싫어. 그렇게 눈치 보게끔 하려고 했으면 결혼하지도 않았다고. 알겠어. 네 마음 엄마도 다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엄마랑 시어머니랑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앙숙인 건데? 엄마는 몰라. 난숙이가 어려서부터 엄마를 그냥 싫어했어. 그래도 어쩌겠니? 너랑 엮였는데 내가 잘해봐야지. 엄마는 다 괜찮으니까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 그래도 널 위해서 엄마가 뭐라도 해줄 수 있어서 좋다니까. 미안해서 그러지. 가진 고생하면서 나 키웠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엄마한테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민폐는 무슨 민폐야. 너랑 정수 잘 사는 게 제일 큰 행복이다. 전화를 끊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요즘 씨의 딸 가진 게 무슨 죄인이라고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맞춰주나 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어떡해. 어머님이 이미 저렇게 엄마한테까지 전화하셨는데 당신이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우리끼리 조촐하게 식사하자고 하지 뭐. 어머님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를 왜 이렇게까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신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번만 해드리는 거야. 다시 한 번만 더 엄마한테 무리한 요구하시면 나 그때 당신도 안 봐. 알겠어. 진짜 마지막. 내가 장모님한테도 더 잘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우리가 이런 일로 싸울 수 없잖아. 남편은 화를 내는 저를 계속해서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오지 않을 것만 같던 시어머니의 환갑날이 되었죠. 하지만 환갑날 아침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새 가족이 엄마네 가서 식사를 하는 줄 알았지만 시어머니는 작정을 하고 저희 엄마를 고생시킬 계획을 하고 계셨고 그 얘기를 당일날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 버스를 대절하셨다고요? 그래, 네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좀 좋아? 내가 그래서 이모들도 부르고 삼촌들도 불렀어. 내 환갑인데 그분들도 오시겠다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말리니? 그리고 니네 시골집에 마당도 있다며. 그래도 그렇지. 그럼 언질이라도 주시죠. 저희 엄마 혼자 그 많은 양의 음식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네 엄마가 말 안 하니? 아유, 그 답답한 게 또 지 딸 고생할까봐 혼자 다 했구나. 참나. 내가 네 엄마 밥상까지 이렇게 받아보고 참 좋다 좋아. 너도 그냥 좋은 날이니까 그러려니 해. 초치지 말고.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남편은 한 번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날이 날이니만큼 오늘은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양의 음식을 혼자 하셨을 엄마를 생각하니 딸 가진 죄가 뭔지 참 속상했어요. 전화를 드리니 밝은 목소리로 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좋은 날 왜 울어? 엄마도 좋은 마음으로 했어. 난숙이가 그래도 내 밥상 받고 너한테 덜 그러겠지 싶으면서 내가 그래도 난숙이 생일상까지 차릴 수 있고 얼마나 좋나 생각하면서 말이야.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 생신상을 왜 차려? 다 나 때문이지. 미안해. 미안하긴 뭘 미안해. 좋았다니까. 엄마 덕에 내 딸 어깨 으슥할 생각에. 그러니까 눈물 그치고 조심히 내려와. 애써 웃는 엄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 역시 마지막으로 우는 거다 싶었어요. 그리고 좋은 날인 만큼 내색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며 내려갔고 도착하고 한참 뒤 시어머니가 대절한 버스가 보이더라고요. 난숙이었나 보다. 친정엄마는 기분 좋게 시어머님을 맞이하려고 했고 그 후 버스문이 열린 후 온 식구들과 버스에서 내린 후 시어머니는 바로 저희 엄마네 집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대문을 열자 믿기 힘든 반전에 시댁이 초토화되고 말았죠.
아니, 창규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러게 창규 아니야? 아니, 창규를 여기서 보다니. 너 우리 기억하지? 그 좁은 동네에서 형님이랑 누나들을 기억 못할 리가 있나요? 난숙이 오랜만이다. 동창회에서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 난수가 환갑 축하한다. 네가 나보다 생일이 빠르니까 나보다 환갑상도 먼저 받고 아주 좋아 보여. 오늘 내가 널 위해 많이 차렸으니 많이 먹고 신나게 놀아. 설아 엄마가 고생 많이 했어. 새벽부터 시장 가서 장 봐오고. 그러니까 많이 먹어. 아니, 창규 네가 왜 얘랑 같이 있냐고. 아, 난숙이 몰랐구나. 하긴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재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 그날 말 못해서 미안하다. 뭐야? 그럼 네가 날 거절한 게 또 얘 때문이라고?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거절이라니. 그리고 아저씨는 저희도 소개받았던 분이에요. 오늘 엄마 생신이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건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쩜 너는 나한테 걸림돌만 되니? 거절이라니 다 무슨 소리야. 난수가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너 오늘 좋은 날인데 이렇게까지 표정 구기고 있을 거야? 환갑이고 나발이고 창규 네가 얘기해봐. 날 거절한 게 쟤 때문이야? 왜 화를 내는 거야? 솔직히 난숙이 생일상 차려준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갔는데 그래도 친구니까 그러려니 했어. 너랑 나랑 뭐 있었냐? 왜 그렇게 서러운 말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창규 너 나한테 화내는 거야? 그래, 화 좀 냈다. 뭐든지 일방적으로 나한테 마음 표현해놓고 내가 널 배신하기라도 했어? 어려서부터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내가 너한테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각자 행복해지자. 서로 그냥 좋은 사람 만난 거 응원해 주자고. 그래도 내가 너 주려고 매일같이 음식해서 갖다 바쳤는데 내가 해달라고 했어. 난 그때도 말했어.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억지 그만 피워. 설아 엄마도 혹시나 네가 설아한테 뭐라고 할까봐 너한테 찍소리도 못하나 본데 이건 아니지. 나 설아 엄마랑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내 여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못 본다. 뭐? 재혼?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봐. 너 창규랑 재혼할 거야? 아니지. 이혼녀 주제에 어떻게 창규 같은 애랑. 어머님 말씀 삼가셔요. 이혼녀 주제라니. 저희 엄마 이혼하고 싶어서 하신 것도 아니고요. 엄마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요. 힘들게 사신 우리 엄마 이제 좀 행복해지시겠다는데 누가 말리나요? 그래 엄마 그만해. 이게 무슨 추태야. 그리고 이혼녀 주제라니. 아버님이 설아랑 장모님 다 버리고 떠난 거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나도 더 이상 설아랑 장모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 못 참아요. 너 환갑잔치고 설아 엄마가 힘들게 차린다고 하는 거 내가 겨우 뜯어 말려서 이 정도였어. 어쩜 어려서나 지금이나 얘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굴어? 다 나 때문이냐? 나는 너 친구 이상으로 생각한 적 없다고 했으니까 미련 접어. 이제 내가 설아 엄마랑 재혼하면 너랑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얼굴 붉힐 거야? 상대방도 꼭 생각하면서 행동해라. 우리 철부지 어린 시절 아니잖아. 창규 너 진짜 너무한다. 내가 쟤보다 못난 게 뭐가 있다고? 심성부터 다르지. 팩트로 말해줄까? 이렇게 설아가 네 며느리 됐다고 어린애한테 앙심 품고 시집살이 시키면서 설아 엄마 피말리게 하는 것부터가 넌 잘못이야. 내가 알아도 여자들 간의 일이니 그간 모른 척 했다만 이제는 못 참는다. 설아고 설아 엄마고 힘들게 하면 친구고 뭐고 안 참아. 섭섭해도 할 수 없어. 내 여자 내가 지켜야지. 알겠어 창규야 그만해. 난수가 너도 그만 당황해야 하고 좋은 날 웃어야지. 얼른 와서 이것 좀 먹어봐. 다 네가 좋아했던 것들 위주로 만들었어. 그야말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받을 환갑상을 기대하고 왔다가 버스에서 내려 친정집 대문을 열자 본인이 믿기 힘든 반전을 맞이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모셔온 친척분들도 이 광경을 보고 쑥덕쑥덕 초토화가 되었죠. 그동안 시어머니는 혼자 환갑의 로맨스를 꿈꾸고 있었어요. 난수가 난 네가 창규를 좋아하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진정하고 앉아. 넌 늘 그런 식이었지. 어렸을 때도 다 너만 좋다고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잖아 네가. 내가 언제 또 그랬어. 창규도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왜 너랑 눈이 맞냔 말이야.
내가 동창회 가서 창규 사별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알아? 이제서야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싶었다고.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난수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살 수 있니? 네가 창규한테 애초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내가 미안하지만 창규랑 오래전부터 우린 연락 중이었어. 나 이혼하고 창규 사별하고 서로 위하면서 지내고 있었다고. 말해봐. 내가 혹시 너를 헷갈리게 했니? 난 너한테 딱 잘라 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넌 날 거절했지. 그런데 왜 하필 얘를 택하는 거냐고? 알고 보니 어려서부터 인기가 많던 엄마였고 시어머니는 늘 엄마를 시기 질투하였어요. 그날 동창회를 가서 오랜 짝사랑 중인 아저씨를 만났는데 하필 사별을 하셨다고 했고 부유한 아저씨여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이미 그분과 재혼할 생각까지 하고 계셨더라고요. 주말마다 아저씨가 운영하는 과수원에 도시락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매일같이 아저씨에게 눈도장을 찍었어요. 난수가 이러지 마.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나 만나는 사람 있고 너랑은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다. 어려서도 그러니 지금도 그러는 거니?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아직 나 안 만나봤으니까 한번 만나나 봐라. 미안하다. 넌 친구 이상 아니야. 그리고 계속 이렇게 도시락 싸들고 오지 마라. 만나는 사람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창규 넌 정말 너무하는구나. 그래, 앞으로 안 올게. 그렇게 거절을 당했고 시어머니는 다시금 저희에게 의존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만난다고 했던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연인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저희 엄마였어요. 난숙이 너도 알잖아. 나랑 창규랑 오래전에 만나던 사이였다는 거. 시어머니는 땅을 치고 우시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래도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지금도 기회가 없고 또 쟤한테 너를 뺏기다니 내가 진짜 억울하다고. 사람 마음 어쩔 채가 있니? 미안하다. 네 마음 못 받아줘서. 난수가 이후에 어찌됐던 일이 이렇게 됐어. 시어머니를 따라온 삼촌 이모들도 시어머니에게 다들 한마디씩 하셨어요. 아유, 철부지 아들 낳고 혼자 키우면서 철 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쩜 저렇게 철이 없을까? 그만 울어라. 무슨 초상 났냐? 그러게 말이야. 창피해 죽겠다. 이 나이에 사랑은 무슨. 그리고 애초에 둘이 만나고 있었다는데 네가 무슨 수로 끼어들 거야. 그만해라. 엄마 일어나요. 생신이시잖아. 그렇게 어머님은 생신을 맞이했어요. 난수가 우리 다 잊고 살자. 너도 나한테 좋은 감정 없겠지만 사실 너한테 당한 건 나잖아. 그래도 자식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 이런 걸 보여야겠니? 됐어. 넌 모든 걸 다 가졌잖아. 너만 하겠어? 나 힘들게 살았어. 가끔 동창들한테 들었겠지만 애아빠 집 나가고 그 빚 갚느라 안 해본 일이 없다. 건물 청소며 남의 집안일이며 지금이야 조그만 땅 하나에 농사 지으며 살지만 그전까지 진짜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내 행복 빌어주라. 나쁜 것 어렸을 때부터 네가 다 가져갔지. 내가 널 그래서 싫어했는데. 그래, 내가 다 나빠. 또 이렇게 착한 척하는 것도 얄미워. 그래, 알겠다. 네가 다 가져. 그리고 잘 살아. 시어머니는 엄마의 진심 어린 소리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무언의 긍정 표시를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환갑잔치가 진행이 됐고 어머님은 많은 걸 내려놓으신 듯 보였어요. 어머님, 그래도 생신 축하드려요. 딸은 이렇지만 상은 받으셔야죠. 그래,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다 내 뜻대로 하려고만 했었어. 어머님은 그 말씀을 한마디 하시곤 또 우셨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리고 우당탕탕 환갑잔치가 끝이 났어요. 소녀처럼 한동안 실연에 빠지신 시어머니는 우악스럽던 기세도 없어지셨더라고요. 어머님, 주말마다 오라고 하셔서 왔는데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네 엄마가 미워서 너한테도 그렇게 행동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많은 잘못을 한 것 같아 미안하다. 사실 네 엄마 예쁘고 야무지잖아.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매일같이 경쟁 상대를 의식했었나 봐. 그걸
너한테까지 그러고 있었으니 미안하다. 환갑이나 먹어가지고 내가 아직도 생각하는 게 중학생 같아. 아니에요, 어머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머님 마음이 어떠실지 온전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 전달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이런 오글거리는 말 치우고 그냥 앞으로 잘 지내보자. 잘 부탁한다. 어머님께는 그렇게 사과를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생각을 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하셨다고 했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러더니 왜 불렀니? 왜? 내가 차린 환갑상 받고 탈이라도 났어?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냥 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어서. 그래, 얘기나 해보자. 허심탄회하게. 나 많이 미웠었냐? 그래도 사람들이 다 나 못됐다고 하니까 넌 속이 시원했지? 그래, 속 시원하더라. 나이 먹고 만났는데도 여전한 네 모습에 얼마나 웃기던지. 그래도 내 딸한테 그렇게 행동한 건 너무했어. 네가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어? 너도 그렇겠지만 하나뿐인 자식 남한테 뺏기는 것도 왜 이렇게 싫던지. 근데 설아가 어디 미운 행동을 해? 말도 잘하지, 뚝 부러지지, 야무지지. 내 딸이라서 그래. 정수도 뭐 만만치 않지. 아주 잘 키웠더라. 너 마음에 안 들어서 정수 확 구박할래다가 사위가 너무 예뻐서 그럴 수가 없었어. 엄마 혼자 키웠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결핍도 없고 하는 행동 보면 아주 바르고 믿음직스러워서. 내가 그거 하나는 너 칭찬 엄청 했다. 자식 하나는 끝내주게 키웠다고. 미안해. 이제야 정신이 차려진다. 뭐 창규 좋아했던 거 그래. 나야 너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하지만 내 못난 이기심이 너랑 네 딸을 힘들게 한 거 인정할게. 나이 먹으면 더 곱게 살아야 하는데 왜 그랬는지 참. 이제라도 인정해서 다행이다. 난수가, 난 너랑 진짜 잘 지내고 싶어. 우리가 어렸을 때 앙숙이었어도 지금은 정말 몇 번 말하지만 자식 나눠 가진 사이 아니니. 정수랑 설아봐. 얼마나 서로 좋아해. 너랑 나 때문에 둘이 힘들게 사는 거 보기 싫잖아. 내가 그동안 너 서운하게 한 거 있으면 다 풀고 나도 사과할게. 고맙다. 못난 나를 그래도 이렇게 품어줘서. 내가 참 왜 그랬는지. 그냥 어려서부터 잘난 너를 부러워했나 봐. 우리 잘 지내자. 네 말대로 우리처럼 특별한 사이가 어딨니? 엄마와 시어머니는 그렇게 오랜 세월의 앙숙을 풀었어요. 그리고 곧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설아야, 애기 낳고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나가서 실컷 일해라. 어머님 진짜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그 정도 하나 못 해줄까? 네 엄마야 새 살림 차려서 얼마나 바빠.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 어머님이 있어서 든든하네요. 마음이 편해서인지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하루는 난숙이네 집, 하루는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키우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자 일주일에 3번은 봐야지. 무슨 소리야, 우리 손자지. 엄마랑 어머님 손자 맞아요. 어떻게 엄마랑 어머님 이렇게 반반 닮아?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 집의 효자다, 효자. 아이를 낳고 보니 정말 행복하다는 것이 뭔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와 엄마가 함께 오셔서 아이도 봐주시고 지금은 편하게 지내거든요. 처음엔 왜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사돈이 됐나 싶어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긴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모든 것이 어머님과 엄마가 도와주신 덕분이겠죠? 처음엔 인연이 아닌 악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런 인연이 어디 있나 싶어요. 저 역시 모든 분들에게 잘해나가는 며느리이자 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데 얼마나 즐거워 보이는지 저 역시 웃음이 나더라고요. 늘 고생하신 만큼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엄마를 응원하는 딸이고요. 시어머니는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지내시고 계시고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들이 그저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면서 글을 마쳐볼게요.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가 없었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기가 막힌 차별 대우에 결국 시댁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시어머니에게 나라행 티켓을 선물한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엄청난 딸바보로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적인 편애를 일삼았는데요.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됐든 무조건 시누이의 편을 들고 시누이의 말이라면 하늘에 별이 떨어졌다고 해도 믿었고요. 시누이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 해줬어요. 청소며 빨래며 식사며 그런 것들 전부 다요. 그리고 시누이와 시누이와 남편을 비교하기 바빴죠. 시어머니는 지구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잘나고 가장 똑똑한 건 시누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저와 남편을 비난하고 하대했죠. 시어머니 말만 들으면 저와 남편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지구상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의 지론을 갖고 있거든요. 시어머니처럼 아이를 키우면 절대 그 아이는 성장하지 못한다고요. 아이를 키울 때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바로 독립이잖아요. 시어머니처럼 키우면 절대로 제대로 된 인간으로 클 수가 없어요. 안 그런가요?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누이 결혼마저 시어머니의 힘으로 했어요. 그 전까지 연애를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중매를 섰거든요. 그래서 의사와 결혼했죠. 그때 시어머니 코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세요? 하늘을 찌르다 못해 대기권이 뚫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높은 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확 눌러줬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꿈도 뚝 하고 끊어버렸죠.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결혼을 꼭 하고 싶었던 저는 늦었다면 늦고 적당하다면 적당한 30에 결혼을 하게 되어요. 상대는 같은 종이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격리였고 남편은 생선직에 근무하고 있었죠. 연애는 남몰래 1년 정도 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어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도 없이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때부터 삐그덕거리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친정과 시댁에 수준 차이가 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보일러 회사에 다니면서 보일러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주부로 있으면서 간혹 돈이 모자라면 지인과 함께 건물 청소를 했죠.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시청 공무원으로 일했고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국립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있었어요. 국립대학교 사무국장이면 2급 공무원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요새는 법이 바뀌었다는데 제가 결혼할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본가가 대대로 크게 고추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하는 말이 고추를 키우는 비닐하우스가 5채나 있는데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 당신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결혼이 이렇게 차이가 날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제가 다니는 공장 생산직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형편도 집안도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이야. 저는 너무 놀랐어요. 더구나 시부모님은 저희 남매의 직업도 꼬치꼬치 물었죠. 저희 남매는 오빠, 언니, 저로 오빠는 저와 같은 종이공장의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24세 어린 나이에 결혼해 주부로 살고 있고 굳이 무슨 일을 하는지 꼽자면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시부모님은 저희 형부에게도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어요. 저희 형부는 타이어 공장에서 타이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네요. 몸 쓰는 일이죠.
대학 졸업장 필요 없는. 우리 딸은 명문대 박사까지 졸업했어요. 영문학과요. 영어로 된 책을 술술 읽는답니다. 얘가 저를 닮아서 책을 참 좋아해요. 집에서 손에 놓지를 않죠. 아, 그렇습니까? 사돈처녀가 공부를 참 잘했나 봅니다. 그럼요. 그걸 다 말하려면 입이 아프죠.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좋아하고 잘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영어로 일기를 썼다니까요. 독후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 그렇다고 제가 막 열어보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린애들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애를 존중하면서 키웠거든요. 그러니 공부 더 하고 싶다고 하니까 박사까지 서포트 해주지. 안 그래요? 아, 사돈어른께서 참 대단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대학 한번 보내기도 어려운데 박사까지 보내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러게, 왜 사돈어른은 대학을 안 보내셨어요? 지금 아드님도 안 보내신 거죠? 셋 중 아무도? 어쩌면 좋아. 그래도 한 명은 보내셨어야죠. 그거 이야기는 안 해도 평생 가슴속에 맺힐 텐데 영 보낼 형편이 아니었나 봐요. 안 보낸 게 아니라 못 보낸 거네요. 어머머, 참. 이렇게 집안끼리 차이 나는 거 난 좀 그렇던데. 돈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안 그래요, 당신은? 시아버지는 긍정하는 듯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했어요. 제가 알기로 저희 남편은 대졸이 아니거든요. 2급 공무원이나 되어서 돈이 없어 아들 대학을 안 보냈을 리 없고 저희 남편이 뜻이 없었나? 그래도 저렇게 학벌주의면 억지로라도 보내지 않나? 사람을 앞에 놓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돈이 없어서 못 보낸 거냐 할 정도면 억지로라도 보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대학을 못 갈 정도로 공부를 못한 아들이 부끄러워서 억지로 박사까지 딴 딸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만큼 시어머니는 신우의 이야기만, 그것도 자랑만 늘어놓았어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죠. 그 어떤 이야기도요. 남편이 거의 투명인간 같았어요. 그리고 저에겐 얌전히 앉아 밥을 먹는 신우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는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자랑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듯 보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신우의 자랑을 멈추지 못했죠. 초등학교 때 우리 딸이 전교에서 키가 제일 컸어요. 여자 중에요. 지금 173cm 정도 되어요. 지 오빠랑 비슷하죠. 거기다 얼굴까지 예쁘니 눈에 안 띌 수가 없었어요. 보시다시피 저희 딸이 저를 완전 빼다 박아서 기획사에서 명함도 받고 정말 곤란했다니까요. 다행히 얘가 공부를 잘해서 공부 쪽으로 지원해 준 거죠. 그치, 우리 딸.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결혼 따위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그걸 저희 가족도 느끼고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눈치를 줬는데 남편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얘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줬어요. 그런 부분에선 해프다고 해도 맞죠. 그런데 요즘에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애들 커가는데 돈 아끼는 사람들이요. 대학은 필수인데. 그렇죠? 아, 예, 그건 제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벌어 애들 새 키우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어서요. 그리고 제가 부족해 여유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딸 바르고 성실하게 컸어요. 잔재주 부리지 않고요. 그러니 아무쪼록 예쁘게 봐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서 상견례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상견례답게 결혼 날짜나 웨딩홀이나 하긴 인건과 같은 결혼식 준비에 대한 상의를 했어요. 저는 어른들과 상의를 하면서 자꾸 시어머니를 봤어요. 눈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우의 자랑 시간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흥미를 잃은 듯 계속 딴짓만 했거든요. 옆에 앉은 신우이와 속닥속닥 이야기하며 낄낄 웃기도 하고요. 그게 너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도 느낀 것 같았고요. 저 어머님, 대략적으로 몇 분 오시는지 아세요?
아버님은 대충 말해주셨는데 어머님도 말씀해 주셔야 뷔페 식사도 예약하고 웨딩홀 크기도 정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답례품도 수량 맞춰야 해서. 어머님.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관심을 가질 혼수 이야기도 했어요. 어머님, 혼수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둔 거 있으세요? 저희가 최대한 맞출 수 있으면 맞춰볼게요. 생각해둔 거 없다. 혼수든 뭐든. 너희 결혼식에 몇 명이 오는 줄도 난 몰라. 네 시아버지 손님이 다다. 에이, 저희가 부담 가지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혼수도 그렇고 손님들도 많이 오셔도 괜찮으니까 말씀해보세요. 아니, 생각해둔 거 없다. 무슨 대단한 결혼식이라고 사람을 그렇게 부르니? 너희 시아버지 나 포함해서 50명도 안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혼수도 됐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받겠다고. 우린 기대도 안 하니까 부담 갖지 말아라. 더 물어보지도 말고. 더 이상 결혼식에 대해서는 상의할 것도 없다.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한복도 전에 조카 결혼식 때문에 맞춰놓은 게 있으니까 따로 살 필요 없고. 너희 시아버지도 그때 맞춰둔 정장이 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한복 불편하니 결혼식은 웬만해서 빨리 끝내거라. 아, 우리 유리 정장은 한 벌 맞춰주렴. 너희가 그렇게 뭘 해주고 싶어하니 샤넬로다가 정장 한 벌 맞춰줘. 그리고 촛불 점화 같은 거 나 시키지 말아라. 내가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그건 좀 그렇다. 사돈 어른도 굳이 안 하셔도 되겠죠? 정말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게 결혼식 첫 시작인데. 말했잖니? 내가 무대 공포증이 있다고. 사돈 어른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애들 2명 있잖니? 화동이라도 시켜라. 그리고 식사는 안 하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식사를요? 그래도 식사하고 가시지. 결혼식 뷔페 하도 많이 먹어서 물린다. 너희 시아버지 따라 간 결혼식만 1년에 몇 번인 줄 아니? 우리끼리 나가서 알아서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이제 이야기 끝났지? 사돈어른 식사 잘했습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결혼식 많이 가셨는데 아깝지 않으세요? 저희가 축의금 다 챙겨 드릴게요. 아이 참, 얘가 정말 됐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그 축의금 저도 안 받으니까 너희들 다 해라. 얘도 좀 데려가고.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먼저 일어나 신우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갔어요. 그리고 남은 시아버지가 대신 사과했죠. 올해 키운 아들 장가간다니 서운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리고 새아가야, 인원수는 내가 문자를 주마. 정장이랑 한복, 혼수는 너희 시어머니 말대로 하면 되겠구나. 다 너희들 부담 안 주려고, 사돈 어르신들 부담 안 주려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반대하는 것도 그 무엇도 아니니 오해 마십시오. 오늘 결례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그럼 결혼식 날 보자. 상견례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남편을 만나 이것저것 따졌어요. 아니, 자기는 왜 이제껏 부모님 무슨 일 한다는 거 말 안 했어? 내가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대체로 언질은 줬어야지. 그리고 어머님은 왜 자꾸 신우이 자랑만 하시는 거야? 당신 자랑은 하나도 안 하고. 누가 보면 당신은 어디서 주워온 줄 알겠어.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우리 결혼식인데, 우리가 주인공인데. 그러자 남편은 몹시 미안해했어요. 정말 미안해. 나는 네가 먼저 물어보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 내가 너무 안일했어. 미안해. 그리고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워낙 딸바보라. 물론 나도 사돈어른 앞에서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지. 정말 우리 결혼 찬성하시는 거야. 그게 맞아? 그냥 자기 데려가라고만 하니까. 혹시 자기 장가 간다니까 서운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하시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 결혼 이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 맞아. 반대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 저는 남편의 그 말만 믿고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감사하게도 결혼식 준비 중에 저희 아버지가 500만 원이 든 통장을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현금 50만 원을 주셨죠. 그리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오빠는 세탁기를, 언니와 형부는 청소기와 전자레인지를 해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저는 그것들을 받고 마냥 기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댁에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10원 한 장도요. 분명 저희 시어머니가 그랬죠.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자식 셋이나 낳아놓고서 대학 한 명을 못 보냈냐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식구들 직업을 듣고 비웃었어요. 혼수 이야기에 기대도 안 한다는 말을 하질 않나. 전반적으로 저희 친정이 못 산다고 무시했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내내 오빠와 언니 그리고 형부까지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냐고 저보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속상한 티를 감추지 못했고요.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제 속이 우죽했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2급 공무원이라는데 결혼 준비하는 동안 뭐라도 해주겠지 나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고생한다는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상견례 이후 연락은 시아버지의 문자뿐이었어요. 그것도 하객 예상 인원 수에 대한 문자요. 50명. 이게 전부였어요. 남편에게도 별 말이 없었대요. 아무리 딸바보인 시부모님이라도 해도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하는데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결혼하면 시댁에서 먼 동네에서 살 거고 그럼 거의 안 보는 거랑 같아. 나 그렇게 효자 아니다. 아무리 같은 도시에 살아도 명절에만 보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는 내가 잘할게.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한 만큼 내가 잘할게. 약속해. 나는 장인어른은 존경스럽고 장모님은 자기를 낳아주셔서 감사해. 그 마음 절대 변치 않을 거야. 자기가 우리 집 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 집 아들이 될게. 이미 형님들 계셔서 메리트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집 일 때문에 나 버리지 마. 응? 내가 정말 잘할게.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시댁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참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건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제 손을 잡고 애원을 했고 저는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전 형부의 도움으로 이직을 했어요. 형부가 다니는 타이어 회사에 격리직으로요. 아무래도 같은 회사에서 부부가 다니는 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마음을 큰 용기를 내어 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시댁과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죠. 명절이 아니면 시댁에 가지 않았고 집이 같은 도시에 있다는 이유로 저녁만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면 친정에 가서 하루를 묵고 왔죠. 정말 남편은 저를 시댁의 딸로 만들지 않았고 남편 스스로 처가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3년 차에 첫 아이가 생겼어요. 씩씩한 남자아이였죠. 그리고 한 24주쯤 되었을까요? 남편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임신 중인 저는 장례식에 갈 수 없어서 남편만 보냈는데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못 가서 죄송해요. 잘 못 주무시죠? 그래도 식사 잘하시고 현수 씨 깨어 있으라고 하고 쪽잠이라도 주무세요. 그래.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넌 안 와도 된다. 와도 할 일도 없었어. 괜히 신경만 쓰인다. 그리고 들었니? 외할머니가 하시던 고추밭이랑 사시던 집은 4명이가 됐다. 오빠는 3층짜리 작은 건물만 받기로 했어. 참 다행이지? 나는 또 피바람이 불 줄 알았는데 우리 오빠가 참 양반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필요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자꾸 고추밭과 단독주택이 자기 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이제 살살 움직여야 되지 않니? 상 끝나면 바로 밭으로 나와라. 네? 저 이제 몸이 무거워서 안 돼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임신했을수록 더더 움직여야 해. 그렇게 군뱅이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밭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살살 움직이면 돼. 옷은 여분이 있으니까 몸만 오면 된다. 그럼 끊는다.
저는 당황해서 그걸 그대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곧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막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다시 제게 전화를 할 줄 알았는데 몇 달 동안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사시던 아파트를 팔고 외할머님이 사시던 주택으로 들어갔어요. 외할머님이 사시던 주택 근처에 밭이 있거든요. 걸어서 한 20분쯤 걸릴까요? 거기다 시아버지도 대학교 사무국장 일을 퇴임한 지 3년 정도 되었으니 슬슬 일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집과 시댁은 더 멀어졌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다가 그래도 이사를 하셨는데 필요한 게 있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이사 잘하셨어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너는 참 잘도 전화를 건다.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걸어? 지난번에 고추일 도우라고 했다고 그걸 촉새처럼 현수한테 일러 바쳤지. 내가 걔한테 처음으로 큰 소리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너 때문에 내가 아들한테 이런 소리도 듣고. 이게 뭐니? 참 어머니, 그러게 제가 임신 중이라고 밭일 못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도 현수 씨가 그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정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다. 너 둘째 곧장 가질 거냐? 네 나이 생각하면 그래야 한다마는. 바로 둘째 만들고 그럴 거 아니면 산후조리 한다고 생각하고 밭일 좀 도와. 흙 만지고 이러면 정신건강에도 좋단다. 네? 아가씨는 어쩌고요? 집에 없어요? 너는 걔를 어떻게 시키니? 걔 햇빛 알러지도 있고 벌레도 무서워하고 그래서 안 돼. 그리고 넌 걔가 집에만 있는다고 할 일이 없는 것 같니? 걔가 얼마나 바쁘다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에는 안 오시면서 전화로 밭일 도우러 오라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을 앞세우며 안 갔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끈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연년생으로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저는 시누이를 언급했어요. 아가씨는요, 아가씨 집에 없어요? 정 손이 급하시면 아가씨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러면 시어머니도 전과 똑같이 말했죠. 여름에 반팔이며 민소매며 잘만 입고 돌아다니는 시누이한테 햇빛 알러지가 있다느니, 모기를 때려잡는 시누이가 벌레를 무서워한다느니, 공부만 하던 애라 손이 야무지지 못하다느니 그런 핑계를 댔죠. 그러다가 시어머니 언성이 높아지면서 전화는 끊어졌어요. 저는 시누이 괴롭히는 못된 새언니 취급을 하더니 시누이가 자기 나름 공부하고 연구하느라 바쁜데 제가 못 살게 군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희 시누이 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자랑 때문에 저희 시누이가 박사학위까지 딴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듣고 본 것에 의하면 저희 시누이 한 번도 직장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 없고요.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집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시누이를 보고 집에서 놀고 있지 않냐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 우리 유리 박사까지 따내다. 지금 밖에서 직장 구하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얘가 뜻이 있어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유리야, 네 새언니가 가방줄이 짧아서 뭘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응? 어서 들어가. 방에 들어가서 네 할 거 해라. 그러면서 시누이를 감싸기 바빴죠. 물론 시누이가 그렇다고 방탕하게 돈을 쓰고 밖에서 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시댁에 가면 시누이는 늘 방에 있어요. 남편 말 들어보면 친구도 별로 없고 만나지도 않는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대로 공부를 하는 것일 수도 있죠. 나름 연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백날 방 안에 들어박혀 공부만 연구만 하면 뭐해요? 아직도 청소며 빨래며 식사며 다 시어머니가 해주는데요. 아마 세탁기 돌리는 법도 그 나이 먹고 모를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1인분의 삶을 해나가야 한다고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부모의 도리는 아이를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어머니는 실격이고 시누이도 실격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걸 전혀 몰라요. 매번 시댁에 가면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우리 딸은 날 닮아서 예쁘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 집안의 귀한 박사 아니니 박사. 영어는 또 얼마나 잘해. 요즘 시대에 영어 못하면 안 된다지만 우리 애는 박사라고. 박사. 차원이 다르지. 다들 우리 딸 공부를 어떻게 시켰냐고 어떻게 박사를 만들었냐고 물어보고 난리야. 그런데 있잖니?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날 닮아 알아서 컸지. 그래요. 아가씨 매일 미국 뉴스 본다며. 요새 뜨는 이슈가 뭐야? 아, 그건 좀 복잡한 문제라. 어차피 언니 말해줘도 모르잖아요. 그래. 어차피 말해줘도 모르는데 뭘 물어. 고학력자가 아니면 이해를 못한다니까. 세계적인 일은 말이야. 더구나 너희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이 세계적인 이슈를 알아서 뭐하니? 우리 유리처럼 고학력자, 그러니까 세계를 바꿀 인재만 알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아, 그래도 세탁기 하나 못 돌리는 고학력자보단 공장쟁이가 낫죠. 뭐? 세탁기? 아니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네가 고학력자가 아니어서 그러는 건데 고학력자가 되면 굳이 세탁기를 자기 손으로 돌릴 필요가 없어. 사람 쓰면 되는데 그런 걸 뭐하러 하니? 그래서 어머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딸은 귀하디 귀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서 해주는 거다. 뭐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가씨가 제 딸도 아니고. 그런데 아가씨, 정말 일 안 구할 거야? 이제 곧 40이야. 그때 되면 경력직도 이직 잘 안 돼. 내가 정말 걱정되어서 그래. 고학력자고 박사까지 딴 거 알겠는데 솔직히 일 안 하면 그 학력도 도루묵 아니야? 박사까지 딴 거 아깝잖아. 너 자꾸 그럴래? 네가 뭐라고 자꾸 우리 딸한테 이리라 저래라야. 우리 딸이 큰 뜻이 있어서 그래. 너 언젠가 이 말한 거 후회할 거야. 늘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저는 나중에 시어머니가 말한 큰 뜻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 얼마 안 있다가 시어머니가 중대 발표를 했죠. 바로 시누이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갑자기 저희 가족을 불러 모으더니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리가 곧 결혼을 하게 되었어. 상대가 누군 줄 아니? 바로 성형외과 의사란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얼굴 엄청 보는 거 알지? 그 남자가 우리 유리 얼굴 보자마자 반했다는 거야. 저희 시어머니가 고추 농사를 물려받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옆에서 또 고추 농사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지인분이 그분한테 어디 좋은 신부감 없냐고 물어봤다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강력 추천했어요. 또 가서 시누이 자랑을 엄청 했겠죠. 게다가 저희 시부모님이 배경이 나쁘지 않잖아요. 시아버지는 이국 공무원으로 퇴임했지 시어머니는 크게 고추 농사를 하지. 그래서 소개팅이 성사되었나 봐요. 그리고 소개팅도 나쁘지 않게 끝나서 어른들끼리 곧바로 날짜를 잡은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 결혼에 신이 나서 강강술래를 추더라고요. 정말 우스웠어요. 아가씨, 정말 결혼하는 거야? 축하해.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저는 걱정 반, 알 수 없이 밀려오는 시기 반으로 시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누이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시누이의 결혼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어요. 한 달 만에 웨딩홀을 잡고 청첩장을 돌렸죠. 웨딩홀이 저희 부부가 결혼한 웨딩홀보다 2배는 더 컸어요. 어머님,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비어 보이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어머머, 비긴 왜 비어? 내가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부를 건데. 왜? 니네 결혼식이랑 차이 나서 배 아프니? 그런데 그건 내 탓이 아니다. 다 균형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너희 결혼식은 우리가 너희 집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된 거지. 지금은 수준이 딱 맞는 거고. 아니면 백수 시누이 부잣집에 결혼한다니 배 아파? 내가 말했지? 너 후회할 거라고. 진즉 잘했어야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결혼식과는 다르게 자기 결혼식인 것처럼 신나서
이것저것 참견했어요. 신우이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는 건 물론이고요. 부케까지 같이 보러 갔더라고요. 얼떨결에 저도 몇 군데 같이 갔네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이전에 살던 아파트를 판 돈과 고추 농사를 해서 번 돈으로 신우이에게 5억짜리 아파트를 선물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저희 부부에게 숨길 생각이 없어 보였죠.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 서운했어요. 저는 땡전 한 푼 안 받고 결혼했는데 신우이는 아파트, 그것도 5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으니까요. 어머, 집은 대부분 남자 쪽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은 의사 집안이라더니 집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무슨 자가예요. 둘이 사는데 평수도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원래 부부는 작은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키워가는 재미로 살죠. 어머님도 저희한테 그렇게 말했으면서. 그래서 저희는 전세로 시작했는데. 어머, 얘 좀 봐. 너랑 유리랑 같니? 원래는 남자 쪽에서 집을 해주는 게 맞지만 우리 유리는 지금 의사 집안에 시집 가는 거야. 나중에 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봐주십사 집 해주는 거고. 너한테는 우리가 잘 보일 게 없는데 왜 해주니? 안 그래? 생각을 해봐라. 아버지는 보일러 공사해, 형제들은 하나같이 공장에서 일해. 그런데 우리가 뭐 잘 보일 게 있어서 아파트를 내줘? 해줘야 하는 사람은 너희 집 아니니? 아, 너 말 잘 꺼냈다. 사실 미래를 생각하면 5억도 부족한데 너도 1억 보태라.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1억을 보태라는 거예요. 참, 아가씨는 좋겠네요. 자기 결혼한다고 집에서 5억짜리 아파트도 해주고. 비닐하우스 5채나 있는 고추밭 딸이라 대우가 다르네. 우리 신랑이랑 제가 늦게 결혼했어야 했네요. 그렇게 아쉬워할 것 없다. 니네가 결혼한 거랑 내가 고추 농사를 하는 거랑 하등 상관없으니까. 너 무식해서 그런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아까도 말했지. 나중에 받을 게 있어서 해주는 거라고. 말 그대로 투자지, 투자. 그러니까 너도 투자한다고 생각해. 왜? 나중에 우리 유리 신랑이 보톡스나 레이저나 공짜로 해줄 수도 있잖냐. 참, 어머니도 아가씨한테 그러다 간이고 쓸개고 다 주시겠어요. 그럼 못할 것도 없지. 결국 의사 남편 만나 결혼했으니 이 밭도 이 땅도 다 주려무나. 네? 아들한테는 안 주고요? 아니, 반반 나누지도 않고요? 농담이시죠? 요새 누가 딸한테 다 줘요. 요새가 어떻든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 너도 낳아봐서 알잖냐. 배 아파 낳은 자식 안 예쁘냐? 현수 씨는 뭐 배 아파서 안 낳으셨어요? 무슨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야기 들으면 현수 씨 서운하겠어요. 글쎄, 난 모른다. 그러니 넌 볼 생각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집으로 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하소연을 하다 보니 눈물도 나더군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 자기 잘못 아무것도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무슨 소리야. 이게 뭐 어디가 자기 잘못이야. 당신이 대학을 안 가서 그래? 아니, 그것 때문이면 너무 어처구니 없지. 자기가 대학을 왜 안 갔는지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나는 모르지만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고작 그런 거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나 입양아야. 신생아로 입양되었어. 우리 부모님 난임 부부였거든. 결혼하고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아는 사람을 통해 보육원을 소개받았고 거기서 나를 입양한 거야. 뭐? 그럼 자기가 입양하라서 친자식이 아니라서 편애하는 거라고? 뭐 그런 것도 없다고 생각 안 해. 왜냐하면 유리가 태어나고 부모님이 엄마가 변했으니까. 내가 4살이 되었을 때였어. 유리가 태어난 게. 그렇다는 말은 아가씨는 친자식이란 소리야? 그럼 친자식을 갖게 되면서 입양한 자기를 편애했단 거야?
맞아. 아버지는 은근히 그랬고 엄마는 대놓고 그랬어. 좋았겠지. 그토록 바라던 친자식이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그때고 그 이유야. 나와는 다르게 대했으니까. 안 그러는 척해도 다 티가 났으니까. 원래 재채기랑 사랑은 숨기질 못한다잖아. 그러면서 남편은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당한 편애에 대해 털어놓았죠. 남편은 그런 말을 하면서 꼭 자신이 조카나 옆집 아이 같다는 말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다고도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나 자신을 미워했던 것 같기도 해. 그러다 어느 순간 대부분의 입양아가 그렇듯 친모를 찾고 싶었지. 그래서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친모에 대해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놀랐죠. 그때까지 남편이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걸 아는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제서 시아버지는 당신들이 얼마나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편애하는 것을 말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리 바뀌지 않았고 남편이 친모를 찾고 싶다는 욕망은 커져갔죠. 그리고 그걸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찾을 거면 찾아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알았냐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키워준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남편을 마구 야단쳤어요. 그러면서 다시 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내쫓겠다고 그랬죠. 그때가 남편이 16살이었어요. 시어머니 말이 16인 남편에겐 너무 무서워서 남편은 그 뒤로 친모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달라진 건 시어머니였죠. 아주 냉담해졌어요. 아가씨가 태어난 직후보다 더 냉담해졌죠. 마치 남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널 오래도록 책임져줄 의무는 없어. 성인이 되면 나가거라.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남편은 지금도 모르겠대요. 아무튼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대학 진학을 포기했죠. 공고를 나와서 지금 일하는 종이회사 생산직에 근무했어요. 하지만 결혼 전까지 집을 나오진 않았죠. 집까지 나오면 나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두려웠다고 할까? 그래서 그랬지 뭐. 담담하게 말하는데 저는 속이 타들어가서 제가 될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제 소중한 남편이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둘도 없는 제 남편이 그런 취급을 당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또 1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저는 불쌍한 제 남편이 아른거렸어요. 도무지 시부모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죠. 아무리 입양하라고 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 제가 준비한 2억짜리 수표를 던졌어요. 1억도 작은 것 같은데 2억은 어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던진 수표를 확인하더니 손을 벌벌 떨었어요. 이게 웬 돈이냐? 너 혹시 로또라도 당첨되었어? 로또는 무슨 로또예요? 이 돈 제가 노력해서 번 돈이에요. 격리 주제에 무슨 이런 돈이 있어? 너 탈세하거나 횡령한 거 아니냐? 그러면 못 써.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걱정 마세요. 탈세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번 돈이니까요. 어머님, 저 컴퓨터로도 돈 버는 거 아시죠? 그걸로 번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첫 아이를 갖기 전에 언니의 권유로 블로그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아이를 갖는 걸 자꾸 실패하자 우울해져서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매일 겨우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하면 누워있기 바빴죠. 그걸 알고 저희 언니가 블로그에 글을 써보라고 했어요. 너 요리 좋아하잖아. 잘하기도 하고. 나는 너희 집 부엌만 오면 꼭 해외에 온 것 같다니까? 어찌나 다양한 식재료가 있는지. 그걸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거야. 멋지지 않아?
그리고 내가 볼 땐 네가 사진 찍는 센스도 있어서 잘 될 것 같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글을 써. 한 번도 사람들이 보는 글은 써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무리야. 그래도 생각해줘서 고마워. 어라?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글이야 쓰면서 배우는 거지. 너는 근성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하잖아. 그러니 못할 게 뭐 있어? 그리고 파워블로거 되면 광고도 들어올 거고. 협찬에. 요즘엔 공동구매를 하면서 돈을 번다더라? 그렇게 되면 네 수입에 부수입까지 생기는 건데 얼마나 좋아. 그렇게 저는 언니의 말에 흔들려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한 지 3달 만에 파워블로거가 되었죠. 그러니 협찬도 광고도 공구 제안도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블로거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을 모조리 적금에 쏟아부었어요. 그러니 차곡차곡 쌓여 억 단위의 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이 이런 식으로 쓰일지 몰랐지만 저는 처음부터 2억을 시어머니에게 줄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시어머니를 농락하고 열받게 하기 위해 2억이라는 수단을 쓴 것뿐이에요. 집에서 프린트해 만든 거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평생 살면서 수표 한 번 못 봤는지 그대로 속더라고요. 2억 수표를 들고 방방 뛰어다녔어요. 아, 그런데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이것 좀 보시고 춤을 맞아 추실래요? 그래, 뭐니? 이거 좀 봐주실래요? 제가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비밀? 그리고 저는 또 한 장의 서류를 시어머니의 얼굴에 던졌죠. 그건 바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였어요. 어머님이 분명 그러셨죠? 고추밭이며 이 집이며 다 아가씨 명의로 남기고 돌아가실 거라고. 이유는 저희 남편이 입양된 애라서.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 현수 이 자식이 실토했구나. 걔는 이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아니죠. 입양은 선행이죠. 물론 어머님처럼 키우면 말이 달라지지만요. 전 어머님, 제 남편 이야기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아주 어려서부터 차별대우 하셨더라고요. 다 말해서 따지기도 입 아플 정도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입양을 결정한 건 저희 남편이 아니라 시부모님 두 분이잖아요? 어른들이 결정해놓고서 왜 엄한 애가, 아무 잘못도 없는 애가 상처를 받아야 하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편애해놓고 어떻게 입양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같아도 친엄마 찾으러 나가고 싶었겠어요. 애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런 말을 해. 그런 애 앞에 두고 어디 폐륜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쉽게 상처나 주고. 엊그제도 말했죠. 너도 배 아파 낳아봤으니 너도 자식 예쁜 줄 알 거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쎄했는데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어. 그리고 아는가 몰라? 아무리 당신들이 아가씨한테 다 물려주려고 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유류분이라고 아시나? 우리가 유류분 권리를 통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럼 절반은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차별대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우리 남편이 당신들이 편애한 거 증거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초등학생 때부터 매일 일기를 썼던 건 알아요? 알 리가 없죠. 그리고 그게 없다고 해도 우리 남편 자체가 증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 해준 거 쥐뿔도 없으면서 꽁으로 2억 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뭐? 그렇다고 이 돈을 안 준다고? 저는 그 앞에서 수표를 찢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놀라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이제는 며느리 학대까지 하시네요. 여보, 잘 찍었지? 거기 아가씨도 다 봤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잘 보세요. 너 이 사진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야? 현수, 너도. 지금 얘랑 짜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엄마한테? 어? 엄마는 무슨. 언제 저한테 엄마 노릇한 적 있어요? 웃기지도 마세요. 전 제 와이프랑 애들만 가족이에요. 남편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곧 넘어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시누이에게 삿대질을 하며 한 소리 했죠. 그리고 한유리 너 그렇게 결혼을 해서 되겠어?
정말 네가 원하는 게 결혼인 거 맞아?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긴 하니? 직장도 없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긴 해? 네 엄마가 해주던 거 이제 앞으로 네가 해야 하는 거야. 너 정말 할 수 있겠니? 그리고 철석같이 믿던 네 엄마가 지금 널 5억 주고 그 집에 파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제가 그 말을 하자 저희 시누이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엄마, 나 결혼 안 할래. 너무 무서워. 결혼하기 싫어. 웨딩드레스도 안 입을래. 이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 나 지금 이대로가 좋아. 엄마, 정말 나를 그 집에 파는 거야? 언니 말이 맞아? 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을 왜 안 해? 의사 집안이라니까. 네가 언제 그런 집에 시집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나이 먹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속 좀 트이고 사는 거 있는데 안 한다고? 무조건 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누이는 더 크게 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희 아가씨는 파혼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결혼까지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시누이가 비협조적으로 굴어서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을 사과했어요. 고추밭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유산으로 나눌 때 반으로 나눠줄 것을 약속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알아누웠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를 빼고 병간호를 해주는 사람도 시어머니의 화병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그리고 아가씨는 다시 집거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 하면서도 그 꼴을 보는 게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정도로 싫었으니 저희 시어머니 화병이 나을래야 나을 수가 없죠. 그렇게 저는 제 남편과 저희 가족을 지켰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입양이 된 자식이든 낳은 자식이든 자기가 기르고 키운 자식들을 편애하는 건 부모의 자질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최후는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도 남편을 키워주신 점도 있으니 미운 정 고운 정 사아가며 잘 살아가 볼 생각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